흙이 양화점으로 귀를 차지하고 백이 화점 소목으로 귀를 차지했을 때 흙이 날일자로 걸치고 백이 입구자로 지키는 형태를 실전에서 가끔 볼 수 있는데요. 이때 AI는 흙이 곧장 두 칸으로 벌려서 안정하는 것보다 손을 빼는 수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좀 간명한 진행을 원한다면 그냥 두 칸 벌려 놓으셔도 됩니다. 이때 흙이 손을 빼게 되면 보통 3, 3을 많이 뛰어드는데요. 백이 선수를 잡아서 흙을 먼저 공략하게 되면 두 칸 협공을 많이 사용합니다. 백이 협공했을 때 흙은 다시 한번 손을 빼는 방법과 곧장 움직이는 방법이 있는데요. 흙이 다시 한번 손을 빼더라도 백이 한 수로 흙 한 점을 뒷맛 없이 깔끔하게 제압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흙이 또 한 번 손을 빼기도 합니다. 흙이 다시 한번 손을 빼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기로 하고, 이번 시간에는 흙이 곧장 움직였을 때의 변화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흙이 곧장 움직일 때에는 예전에는 이렇게 둬서 빠르게 안정하는 방법도 종종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백이 둘러싸게 되고요. 날일자로 씌우고 민 다음에 이렇게 안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호각의 절충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수를 잘 볼 수가 없는데요. 이제는 흙이 날일자로 뒀을 때 백에 씌우는 수가 아니라 여기에 붙여가는 수가 더 좋은 수로 발견이 되면서 흙이 날일자 달림을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붙이게 되면 흙이 뻗으면 백이 막아가고, 흙이 꼬부리면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이어주면 됩니다. AI는 이건 이제 가장 좋게 추천하는데요. 이런 식이 됐을 때 이 결과는 백이 약간 좋은 결과로 봅니다. 그리고 붙였을 때 흙이 젖힐 수도 있는데요. 젖히면 뻗고 나온 다음에 입구자로 안정을 하고 백이 모양을 좀 정리한 다음에 손을 돌리게 되는데, 이 형태 역시 백이 약간 좋은 결과로 봅니다. 그런데 뭐 크게 흙이 손해는 아니니까요. 빠르게 안정하고 싶으면 이렇게 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당장 움직이지 않고 다른 곳을 진행했을 때 백도 흙을 당장 제압하지 않고 서로 간에 다른 곳을 두다가 또 이 부분을 두게 될 수도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백의 세력이 그렇게 위력이 덜 할 때 흙이 빠르게 안정하는 수도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감으로 떠올릴 수 있는 수가 이런 식으로 붙여서 나오는 수인데요. 이렇게 붙여서 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난전으로 흐르게 됩니다. 백이 이 자리는 둬야 하고요. 흙이 거꾸로 도우는 자리가 집으로도 크고 쉽게 흙이 모양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둬야 하고요. 이때 AI는 뭐 이런 식으로 두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젖혀놓고 고쳐도 이렇게 두고 이런 식으로 두 가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흙이 좀 잘 헤쳐나가야 되는 바둑이 되는 것 같습니다. 흙이 그냥 하나만 젖혀놓고 여기서 호구 치지 않고 또 먼저 어딘가 도 갈 수도 있을 텐데요. 이걸 두는 건 끊는 걸 좀 강하게 노리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거는 흙이 좀 국면을 먼저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흙이 조금 더 어려운 진행인 것 같은데요. 난전을 좋아한다면 흙이 이렇게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AI가 블루스팟으로 추천하고 실전에서도 가장 흔하게 나오는 수가 입구자로 모양을 갖추는 수입니다. 백이 한 칸을 뛴다면 흙이 여기서 한 칸을 뛸 수도 있고 빠르게 안정할 수도 있습니다. 한 칸을 띄고 백이 두 칸으로 지킨다면 이렇게 안정을 해서 가장 간명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백이 붙여서 흙을 추궁하게 되면 아직 흙이 확실하게 살아있는 형태는 아닙니다. 이렇게 추궁해 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흙이 나왔을 때 백이 지키지 않고 이렇게 근거를 없애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백이 나오는 수를 흙이 막아서게 되는데요. 백이 한 칸 띄어서 또 여기 약점을 노리면 지키게 되고, 백이 다시 이런 식으로 다가서게 되면 또 약간 복잡한 바둑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백이 이렇게 도우는 게 싫다면 흙이 여길 나가지 않고 빠르게 안정하자는 수를
이제 둘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안정하는 수도 충분히 좋은 수입니다. 여기서는 비슷한 승률입니다. 나가는 것과 안정하는 게. 그러면 백이 이렇게 둘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두면 흙이 하나 나가 놓으면 이제 앞수와 비슷한 모양인데, 이때는 흙이 여기보다는 보통 이렇게 모양을 갖춥니다. 그래야 나중에 백이 이렇게 오더라도 좀 더 모양이 탄력적으로 빨리 갖출 수 있습니다. 모양을. 근데 백도 여기보다는 이제 이 수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봉쇄하는 수를. 백이 이렇게 봉쇄를 하면 흙은 또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손을 뺄 수도 있고 확실하게 안정시켜 둘 수도 있습니다. 네, 간명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그냥 여기서 빠르게 확실하게 안정하는 방법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손을 빼도 백이 흙을 잡을 수는 없는데요. 식으로 손을 빼도 됩니다. 어딘가 둬서 손을 빼도 잡을 수는 없는데, 다만 흙이 잘 둬야 하니까요. 혹시라도 사활이 걸려 있기 때문에 흙이 잘못 둬서 이제 사활에 문제가 생기면 형세가 한순간에 기울 수도 있으니까, 손을 빼실 때는 백이 추궁에 오더라도 내가 확실하게 살 자신이 있을 때 손을 빼셔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하나 교환하고 확실하게 살아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크게 손해가 아닙니다. 별 손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흙이 만약에 손을 뺀다면 백이 추궁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많이 추궁을 해 갔습니다. 그러면 흙이 받고 조금 살기가 쉬운 형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둬서 백의 약점을 찔러 가는데요. 이건 약간 팩관 관계도 걸려 있고 해서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맞고 따고 맞게 될 때 흙이 절대 팩감이 없어서 패를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안정을 해야 되고요. 이때 백이 패를 따낸다면 이쪽에 팩감이 있습니다. 맞고 흙이 따냈을 때 이게 흙이 패를 걸어오거나 있게 된다면 나중에 이 부분이 뚫리니까요. 이건 좀 큰 패입니다. 백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우니까 큰 팩감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면 다른 쪽에 있다면 이런 정도 하나가 팩감이 될 수 있는데, 이건 흙이 아직도 이쪽에 팩감이 있기 때문에 백이 팩감으로 잘 안 됩니다. 더구나 이제 이렇게 있다면 팩감이 안 되니까 백이 그냥 지켜 놓습니다. 그러면 흙도 팩감이 없으니까 패를 걸어갈 수는 없고 이어야 하고요. 이렇게 이어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면 흙이 선수로 살기 때문에 이 결과는 흙이 약간 좋은 결과로 봅니다. 그래서 이 형태에 일단 팩관 관계가 약간 걸려 있고요. 흙이 정확하게 이렇게 뒀을 때 흙이 약간 좋은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백도 이렇게 둬 가는 것보다는 이런 형태에서 백이 이렇게 붙여서 추궁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추궁을 해 가는 게 더 낫습니다. 약간 늦춰서 추궁을 하게 되고요. 흙은 하나 들여다 본 다음에 이쪽이 근거의 급소입니다. 이러면 백이 손을 빼서 다른 곳으로 향해도 되고요. 이쪽 약점이 약간 신경이 쓰인다면 확실하게 결정을 해놓고 이제 손을 빼도 되는데요. 이 결과는 백이 약간 좋은 결과로 봅니다. 그래서 백이 제대로 추궁을 한다면 백이 약간 좋은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흙 입장에서는 이런 형태가 나오면 그냥 손을 빼기보다는 확실하게 안정해 두는 쪽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여기 약점도 좀 노릴 수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흙이 입구자로 나왔을 때 백이 한 칸을 뛰게 되면 흙이 좀 빠르게 안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뛰어나오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바둑을 복잡하게 이끌어 가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흙이 이렇게 입구자로 뒀을 때 이렇게 뛰어서 빨리 안정할 수 있는 기회를 내주지 않고 아예 처음부터 근거를 없애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흙으로서는 제일 까다롭습니다. 백이 이렇게 둬왔을 때. 그래서 실전에서 자주 나오는 진행은 이런 식의 진행이 많이 나왔는데요. 예전에 보면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는, 백이 만약에 여기나 여기를 받아준다면 이제 AI는 이쪽이 좀 얇으니까 이쪽을 공략해 가라고 합니다. 좀 복잡하니까 그냥 이 정도로만 둬놔도
괜찮습니다. 알기 쉽게 이런 정도로 안정을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조금 까다로운 수가 들여다보고 여기를 뒀을 때 여기를 두는 수가 조금 까다로운 수가 됩니다. 막았을 때 이으면 여기 약점 때문에 이어야 하는데요. 끊겼을 때 이게 상당히 복잡한 또 난전으로 흐르게 됩니다. AI는 흑도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이라고 하는데요. 흑이 좀 잘 둬야 되고 제가 봐도 약간 흑이 좀 피곤해 보입니다. 이제 보통의 아마추어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쪽을 두면 이게 계속 밀어가는 게 선수라 단수를 쳤을 때 있기가 곤란하고 빠져나와야 되는데요. 땄을 때 이제 이쪽 열분을 추궁해 가라는 건데 흑이 잘 둬야 하니까요. 약간 머리 아픈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그래서 이 진행을 좀 피하려면 여기서 백이 여기 뒀을 때 한 칸이 아니라 좀 다른 수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좀 알기 쉽게 두자면 이런 식으로 두고 받아줬을 때 이런 식으로 도 간다든지 이쪽 먼저 두고 여기서 나와 끊는 건 백이 좀 무리입니다. 나와 끊는 건 이게 선수니까 이런 식으로 눌러가서 어차피 여길 먼저 둬도 이제 이런 식으로 두고 또 이렇게 도 가면 비슷하고요. 이제 여기를 먼저 두면 이쪽을 둘 수는 있겠죠. 이런 식으로 두고 이렇게 지킬 때 다시 이런 식으로 도 가는 이런 정도로 조금 간명하게 도 갈 수 있습니다. 봤듯이 AI는 이걸 최선으로 추천을 하고 있지만 이를 들여다보고 이렇게 뒀을 때 이 수로 약간 판이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거 감안하시고 본인의 취향에 맞게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도 이제 흑 입장에서는 백이 이렇게 도우는 수가 가장 까다로운 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흑이 먼저 움직여 나오는 그 수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수법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변화들이 있다는 거고요. 주변 배석에 따라서 또 각 수들에 대한 평가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실전에서 두실 때는 활용하실 때는 주변 배석을 잘 보시고 적절히 활용을 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는 흑이 손을 빼서 백이 이런 식이나 이런 식으로 흑을 제압했을 때 흑한테 또 어떤 수단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